안녕하세요. 초원을 떠돌며 사는 유목민들은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으면 어떻게 용별을 볼까요? 당신에게 몽골 31번째 이야기는 몽골 유목민의 화장실 문화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낯선 곳에서 급히 볼일을 보려는데 나라마다 화장실 문화가 달라 당혹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중국의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쭈그리고 앉는 공중변소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선진국을 자처하는 유럽의 화장실은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카페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해야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동전을 넣어야 문이 열리는 야박한 공중 화장실도 있으며,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문이 활짝 열리는 곳도 있다니 초시계라도 들고 들어가야 할 듯합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서양 등산객들의 짐꾼들이 좌변기를 메고 가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지를 찾으면서도 제 풍속을 고집하는 듯하여 마뜩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다리를 구부리고 앉는 자세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의 화장실은 어떠할까요? 집도 뜯어서 들고 다니는데 설마 화장실도 그렇게 말등에 싣고 다니는 건 아닐까요? 유목민들의 변소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널려 있습니다. 광활한 초원이 바로 그들의 측간입니다. 초원에 주저앉아 배설을 하고 자연은 고스란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벌써 이맛살을 찡그려지시나요? 습기가 적고 늘 바람이 부는 몽골에선 초원에 내어놓은 가축이나 사람의 똥을 어떤 최신 건조기보다 뛰어나게 처리합니다. 순도 높은 햇볕에 마르고 바람이 처리한 우물들은 척박한 초원과 황막을 기름지게 만들어 싱그러운 풀을 자라게 합니다. 비위생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지저분한 것을 보이지 않게 숨기는 양변기야말로 오물을 한 곳에 쌓이게 하여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 하겠습니다. 몽골 여행 중에 꼭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몽골에 가서 하고 싶은 것들을 수첩에 적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연을 날린다든지, 별을 보고 잠이 든다든지, 막막한 고비를 혼자서 걸어본다든지,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신다든지, 모래 언덕에 누군가의 이름을 적어놓는다든지, 평원을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지난다든지, 고비벌판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다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광활한 초원을 측간 삼아 쭈그려 앉아보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몽골의 초원은 그리 정갈하지가 않습니다. 먼지와 무엇인가가 반납해 놓은 배설물들의 분진이 켜켜이 쌓여 있죠. 초원을 여행한다는 것은 먼지 5대와 가축들의 마른 배설물 가루를 2대쯤 들이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초원은 질산, 인산, 칼리로 만든 비료가 없이도 비옥해지고 풀들은 꽃들을 피우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것 하나 없이 180도로 끝없이 펼쳐진 몽골 평원을 여행하다가 용변을 보려면 어찌하여야 할까요? 그것도
여성 여행자라면 더욱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요시와 작가의 여행서에는 인도를 버스로 여행하다가 겪은 난처한 에피소드가 실려 있습니다. 갑자기 볼일을 보게 되어 버스를 세웠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화장실은커녕 나무 한 그루 없는 벌판이었다 합니다. 게다가 버스에 탄 승객들이 모두 이 낯선 이방인의 볼일을 그 크고 깊은 눈으로 일제히 주시하고 있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초리처럼 가느다란 나무가 있어 그 뒤에 몸을 가리는 신용하고 볼일을 보았다지만 몽골의 대평원은 그 회초리만한 나무도 없습니다. 터럭 한 올 숨길 데가 없는 절대 개방, 완전한 평등을 시연하는 공간에서는 그저 사람의 시력이 닿지 않을 만큼 걸어가 쭈그려 앉을 뿐입니다. 몽골 사람에게 아무리 화장실을 물어도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언제나 널리 펼쳐진 초원뿐입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믿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겨질 거리에서 쭈그려 앉아 볼일을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볼일을 보고 돌아온 여행자를 향해 몽골 운전사들이 실실거리며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감스럽게도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4.0에서 7.0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다행히 세상은 1,000원짜리 은박지 돗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여성 여행자는 억지로 참다가 변비에 걸려 여행 기간 내내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몽골 여행자들은 미리 은박지 돗자리나 양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화장실 갈 때마다 반드시 짝꿍의 손을 잡고 다니던 여성 여행자들이라면 짝꿍에게 돗자리나 양산을 붙들고 있게 하면 됩니다. 며칠 지나면 이 망측한 볼일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여성 여행자들이 남성들에게 돌아보지 말라는 말도 없이 차에 몸을 가리고 볼일을 보기도 합니다. 열려 있는 것, 거리낌 없는 것, 그것이 몽골 여행이 가르치는 삶의 방편이라 하겠습니다. 처음은 언제나 낯설고 어렵습니다. 소매 마을에 가면 판자를 얼기설기 가린 화장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파리가 들끓고 오물이 악취를 풍기며 쌓인 그 좁은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본 후로는 여행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열려있는 초원 화장실을 애호하게 됩니다. 비데를 사용하던 여행자들은 세정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투덜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몽골 여행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물입니다. 유목민들이 게르에 묵을 때면 초원에 세워진 샤워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른바 초원 샤워기입니다. 나무 기둥에 페트병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물 한 바가지를 부은 다음에 페트병의 마개를 살짝 열면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정확히 4방울로 손을 씻고 4방울로 얼굴을 닦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투덜거리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페트병 한 통으로 10명이 세수합니다. 동작이 빠른 여행자는 먼지 덮인 머리도 씻고 발도 닦습니다. 더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던 여행자도 말을 타고 2시간이나 걸려 물을 길어오는 유목민을 보고 나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밑을 씻을 물타령은 언감생심입니다. 유목민 가정에서 하루에 밥을 짓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빨래를 하는 데 쓰는 물은 3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물 사용량은 하루에 평균 395리터라 합니다. 페트병으로 264개, 양동이로 39개의 양이죠. 적어도 몽골 여행을 하면 물을 아끼는 환경교육은 충실히 받게 됩니다. 바가가즐링 초올로에 가면 유목민 게르에 들러 민박을 합니다. 유순한 노인 부부가 주인이신 그 게르가 각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엄청나게 예쁜 그 집의 따님 때문이 아닙니다. 초원에 돌을 쌓아 만든 칡간 때문이죠. 지붕도 없이 돌로 삼면을 둘러싼 칡간은 그야말로 전면이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칡간에 앉아 떠오르는 햇살을 받아 이슬에 젖은 풀들이 모락모락 김을 내뿜는 초원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완전한 배출과 정화의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돌틈에서는 새가 쉴 새 없이 지저귀어 완벽한 ASMR의 생음악까지 들려줍니다. 천상의 칡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활짝 열려 있으니 누가 그 앞에 얼쩡거리겠습니까? 관음증이야 몰래 숨어서 들여다볼 구멍이 있어야 발현하는 것. 초원을 향해 활짝 열려진 칡간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상쾌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중국 윈난의 호도엽에서 만났던 설살에 매달린 천하 제1칡간 못지않은 천상 칡간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몇 해 전 그 자연 친화적인 천상 칡간은 무너졌습니다. 그곳을 찾는 여행자들이 늘면서 판자로 완벽하게 차단된 화장실이 2개나 만들어지고 돌과 새가 울던 천상 칡간은 무너뜨려졌더군요. 여행자들이 자주 찾는 투어리스트 게르 캠프에는 온수 샤워가 가능한 욕실과 좌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 게르에 묵으며 페트병 샤워기와 초원 방분의 경험은 불편하지만 많은 깨우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몽골 유목민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몽골의 전통 의상 데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